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 구현을 그 창건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불자들이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 바른 수행의 길을 찾고 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위에 좀 포교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좀 적당히 봐주신다면 불교 대학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예의불애입니다. 사랑하되 애착하지 않는다. 예의불애, 사랑하되 애착하지 않는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자성어에 맞게 오늘 본문 주제는 자식이 부모의 어떤 전화에 학을 떼는가. 좀 재미있을 것 같지요? 자식이 부모의 어떤 전화에 학을 떼는가.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경전에 나와 있듯이 팔천생이라는 숙세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함께한 인연이면 늘 가깝고 좋은 관계여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숙세의 인연이기 때문에 더 앙숙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현재 어떻게 해야 악연 아닌 선연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자기 위치가 부모라면 그리고 자기 위치가 자식이라면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관계 지었는데 부주의해서 그 사이가 멀어지거나 원수가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어느 선은 지켜야 합니다. 특히 대화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대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마구 쏟아내는 말은 반드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자식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지, 특히 요즘은 떨어져 살면서 전화로 소통하는 수가 많은데 대면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식보다는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채근하고 나무라고 하소연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본의 아니게 부모와의 전화통화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식들이 미성년일 경우는 부모님의 말씀을 훈육적 의미로 수용합니다만 이미 성년이 되고 분가해서 나가 사는 자식의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학을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식이 부모의 어떤 전화에 학을 떼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분가해서 사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절대 허투루 듣지 말고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숙세의 인연이 아주 멋스럽고 아주 껄끄럽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이런 전화에 학을 뗍니다. 첫째, 형제 자매를 이간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돼서 한 자식이 마음 놓고 얘기한 것을 다른 형제에게 옮김으로써 그것도 상대 형제와 직접 관계된 이야기를 나쁘게 전달함으로써 형제가 서로 오해를 하고 싸우는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한 자식에게 어떤 얘기를 듣는다면 다른 자식에게는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쁜 이야기일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둘째, 자식의 다른 친구와 비교하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자식이 부모와 통화를 하는데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약 올리듯이 자식의 잘된 친구 얘기를 마구 하면 안 됩니다. 너 친구 누구는 월급이 너보다 훨씬 많다더라. 그 친구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너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너 그 친구는 둘째 아기까지 낳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식은 부모의 전화에 학을 뗍니다. 셋째, 결혼 출산에 대해서 너무 채근하는 말입니다. 자식과 통화하면서 매번 통화마다 결혼 안 하고 있는 자식에게 결혼할 생각이 있나 없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와 전화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넷째, 내가 아프다, 이렇게 살면 뭐하노 등 비관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소리도 아닌데 통화할 때마다 부모로부터 맥 빠지는 하소연을 듣는다면 자식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섯째, 전기세, 수도세 등 푼돈에 가까운 적은 액수에 대하여까지 매번 앓는 소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와 통화하기를 꺼려합니다. 여섯째, 혼자 사는 부모로서 통화할 때마다 외롭다, 이성 친구 사귀고 싶다는 등 체면 없는 소리를 하면 자식들의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일곱째, 자식 본인들 살기가 힘든데 부모가 돼서 자꾸 다른 형제 좀 도와주라, 보정 좀 서주라 등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덟째,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잔소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생각이 100% 옳은 양, 먹이는 것, 입히는 것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자식은 아주 질려합니다. 아홉째, 자식 부부의 어느 한편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일상생활을 간섭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꼭 밥은 해 먹여라, 토스트 같은 것은 몸 안 좋으니 그런 걸로 끼니 때울 생각 마라 등입니다. 열째입니다. 바쁜데 오라가라 하고 정도가 지나쳐서 한 달에 회수를 정해놓고 손자 손녀를 봐야 한다는 등 막무가내로 닥달하는 경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10가지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 말씀드린 것이니 이 시대 부모들은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충 10가지 정도만 조심하셔도 자식들하고 소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교육은 품 안의 자식으로 있을 때, 즉 미성년 이전에 다 끝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특히 자식이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간섭하거나 너무 자주 채근하면 전화 통화 자체를 꺼려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학을 뗍니다. 자식이 부모와의 통화가 자연스러울 때 효도하는 마음, 효심이 일어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둥지 떠난 자식을 그냥 놔두어야 합니다. 집착은 건물입니다. 위에서 예시한 10가지는 다 집착으로 인한 것이니 마음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은 깊이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늘 아름답기를 기도 축원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이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한두 개 말씀드립니다. 관세음보살 봉안 점안식은 5월 29일 2시입니다. 그리고 무일 설법대전 전체 8권을 구입 원하시면 저희 서점 출판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